문제집 보시면은요 184페이지에서 47번 여기 할 차례인데요. 이 47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액 결정할 때 또는 취득가액 결정할 때 추계 조사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론적 내용으로서 먼저 간결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또 풀어 드릴게요. 저기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22쪽 보시면은 4번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 및 신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1가로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흐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정하죠. 이 양도가액이 실가였다고 한다면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도 실가로 가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이 내용은 실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양도가액이 국가가 정해준 가액인 기준시가였다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 구합니다. 여기서 볼 때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이에요. 실가에 의한 양도 차익,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 이렇게 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칙은 실가가 원칙입니다. 실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구했으면 양도 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물가 인상분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줬으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 나오죠. 양도 소득 금액 나오고요. 자, 이 금액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인적 공제 역할로서 기본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를 하여 줬으면 세액 산정의 기초적 가액인 과세 표준 나오죠. 자, 과세 표준 나왔으면 자, 이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거부하는 것은 세율 거부입니다. 세율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세금액을 산출한다. 라는 이유로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세액공제가 있다면 세액공제하고 그리고 적게 신고했다면 매매하죠. 가산세 가산 해가지고 세무서장이 세액을 정한다라는 이유로서 결정세액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계산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공부하다 보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대한 내용이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라겠죠.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서 소득 금액 물어봤으면 차, 장,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또다시 과세 표준 물어봤으면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공제한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가액을 먼저 봅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원칙은 실가가 원칙이에요. 실가가 원칙이니까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돈 들어온 금액에 대한 내용이 양도가액에 대해서 원칙으로 나오겠죠. 그 밑에 보시면 122쪽에서 맨 밑에서 양도가액은 양도 시점에 실질 거래가에 의한 총 수익 금액으로 적어졌어요. 이 말은 돈 들어온 금액이죠. 돈 들어온 금액이니까 자기가 돈 받은 금액이에요. 돈 받은 금액이니까 얼마인지 알고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법이 나오죠. 그 내용이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추산해서 결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추계 결정 그래요. 추계 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매, 감, 환, 기 순이다.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상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환상가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입니다. 이 내용을 양도가액과 같이 연결해서 비교해 볼 때 양도가액은 최근래 거예요. 그럼 최근래 거에 대한 내용을 예전 오래전 거에다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환상가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라도 외워뒀죠. 매감기,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 거래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매감환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매감기 이렇게 알므로 인해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은 양도가액은 환상가는 적용할 수 없으나 취득가에서는 환상가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123쪽에서 박스 안에서 네 번째 점 읽어볼 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로 하는 경우, 여기서 5년 내 양도했으니까 최근래 거예요. 그런데 최근래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전 오래전 거에 대한 내용에 환상가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양도차익이 적게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면서 세금액에 대한 내용에 회피가 나타나니까 그 회피적 내용을 막기 위해서 세무서장에 환상가의 5%에 대한 내용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5년 내라는 내용 기간 아시고요. 그리고 또 환상가액의 5%로 더합니다. 그런데 5%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환상가의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환상가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저가로 양도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도가액이 낮고, 그럼 양도가액이 낮게 되면은 세금액이 낮게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에 대한 회피가 나타나니까 그 회피적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 들어온 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뭘로 가냐면 시가로 가져요. 근데 시가로 가는 경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올 거니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장을 쭉 가볼 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액 정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돈 들어온 금액이다. 또 양도가액으로서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추계결정 순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감기로 아시면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다면 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했어요. 정했으면 이 양도가액 안에서 이제 빼줄 것이 있죠. 빼줄 것이 뭡니까?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갑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24쪽에 나와져요. 124쪽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세 개,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니까 취득가겠죠.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증빙을 갖춰줘야 인정입니다. 영수증을 갖춰줘야 인정되고요. 영수증이 만약에 없다면 그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취득가부터 볼 때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구입했던 대금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해서 정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부대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으나 부대비용의 뜻을 알고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부대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말합니다.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니까 취득세를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함으로 인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여러분들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영수증을 갖춰줘야 인정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이 볼 때 보유세금은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사용 가능 이후의 비용으로서 보유세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보유세금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이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상속세까지 공제한다면 이건 이중공제입니다. 이중공제니까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증여세까지 공제한다면 이중공제가 됨으로써 이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뒤에다 묶어놨어요. 127쪽 보시면 오른쪽 편 보시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는 필요경비에 해당된 것,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섞어가지고 필요경비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필요경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에 없으나 묶어줬으니까 그 내용으로 볼 때 거기에서 디귿법 보시면 재산세,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서 적어놨죠. 종합부동산세, 거기 하나 더 적으세요. 지역개발시설세 적고, 그리고 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도 포함되지 않죠. 다시 이제 앞으로 봅시다. 앞으로 와볼 때 이 정도 하였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건데 124쪽에서 B번 보세요. B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에 관련 쟁송 있는 자산으로서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들어가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취득이 됨으로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다시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한 내용은 이자 역할입니다. 이자 역할이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D번에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여기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란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 거래에 의했을 때 거래가액을 정할 때는 현금가에다가 이자 금액을 더해 가지고 거래가액을 정합니다. 우리가 취득할 때는 그 정해진 거래가액으로서 취득함으로 인해서 취득간에는 이자 금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장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할부 거래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법전 내용 그대로 와서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면서 하나만 조심하시고 이자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것이 지급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지연 이자는 자기 잘못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연 이자는 말이 없이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그때 이자 금액은 포함된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때, 부당행위 계산일 때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를 그랬어요.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가를 초과된 금액을 제외해줘야 시가 되겠죠. 여기에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제외란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제외란 말은 다른 말로 하여 볼 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내용이 바로 제외의 뜻이에요. 그럼 제외란 말이 나오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 나와도 똑같은 뜻으로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경비에 불산입이다.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똑같은 단어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하나 신설된 내용으로서 하나 조심하세요. 신설된 거에 대한 내용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적 제조사에 의해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 받은 조정금,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해볼 때 여기에서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제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에 공무상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럼 감소됐다 하였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만큼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지적제조사에 보니까 이만큼에 대한 내용이 자기 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 토지에 대한 내용, 요만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감소되면서 소유권 넘겼죠. 소유권 넘겨주고 여기에 따라서 대가 받았어요. 대가 뭐였어요? 조정금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뭘까요?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국가 정책상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적제조사에 대한 일로서 자기 본의가 아닌 거니까 이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과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일 거고요. 또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해볼 때 지적제조사의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상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 징수한 조정금액, 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이만큼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보니까 이만큼에 대한 내용이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증가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까? 증가분,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돈 받겠죠. 그 돈 받았던 금액이 뭐였어요? 징수한 조정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증가분에 대해서 국가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보유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팔았어요. 팔았다면 거기서 돈 들어온 금액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양도가이고 그리고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를 뺐을 때에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 증가분에 대한 국가가 돈 받았던 금액에 대한 내용을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는가 안 넣어주겠는가를 보는 겁니다. 받았던 금액을요. 여기에서 필요경비 넣지 않아요. 취득가액에서 제외돼요. 여기에서는 취득가액에 제외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 이 말은 필요경비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에 넣지 않겠다고 하였으면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필요경비가 적어지겠죠. 적어지면서 차이가 어떨까요? 커져요. 그럼 왜 여기에서 취득가액에서 요 조정금액에 대한 내용을 여기 넣지 않겠는가? 원인을 아셔야 되겠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원인이었었냐면
자, 여기에서 요 증가된 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하기 전에 이걸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유세 안 내고 이걸 계속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전에 보유세를 안 냈으니까 너는 양도했던 시점에서 보유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양도 차익이 커지잖아요.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의 원인이 뭐였어요? 요 예전에 보유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전의 보유세에 대한 내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조정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 혼동돼요.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해는 했을 건데 계속 혼동되니까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포인트를 잡아주는데 여기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감소 나오죠. 지적 재조사 이 말이 나오면서 감소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비과세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적 재조사 이 말이 있으면서 증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서 포인트를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로서 이 포인트를 잡아줬으니까 이 이유로서 문제를 푸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125쪽 보시면 F번이 있어요. 이 F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끊어보는 문장으로서도 한 7번인가 6번 출제했고 완결된 문장으로서 2번인가 출제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끊어볼게요. 끊어볼 때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여기까지 끝났어요.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죠. 연결합니다. 등을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 합시다.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자, 여기서 내용을 볼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소송비용을 넣어주고 또 타소득 필요경비에 소송비용을 넣어줘요. 그러면 몇 번 공제되면 이중공제입니다. 이중공제니까 자, 여기에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다면 불포함이다.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란 말은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면 공제하겠다는 뜻이죠. 같은 말로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연결해서 산입된 것을 제한 금액, 제한 금액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 전체가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 비용이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일부에 대한 내용이 얘가 일부예요. 이 일부가 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됐어요. 그랬으면요, 제외로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뜻이겠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요, 제외한 금액의 얘기죠. 여기는 어떨까요?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게 되면은 이게 참 혼동돼요. 혼동되니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뭘로 끝났는가 보시면 돼요. 끝났을 때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는 포함이 된다. 하나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났다면 그때는 불포함이다. 불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제한 금액으로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의 산입.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끝말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하면 추계 결정한다겠죠. 추계 결정으로서 매, 감, 환,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되는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보고 자본적 지출 그러는데, 문장을 쭉 가볼 때 이용 편의 아니면 개량, 용도 변경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 문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왜 들어가지 않냐면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되는 지출이에요. 원상 회복되는 지출이니까 예전과 같게 됨으로써 양도가액이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희생된 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장 쭉 가볼 때에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왔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시 수익적 지출 단어는 없으나 문장이 길게 나오면서 원상 회복 아니면 능률 유지 이 단어 있으면 이 의미가 있으면 거기는 취득가액에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밑에서 자본적 지출의 예시에 대한 의미로서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거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끝났냐면 제외 금액으로 끝났죠. 이랬으니까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에 대한 내용을 볼 때 2번에 대한 내용은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 문장 끝 가보니까 얘기도 마찬가지로서 제외 금액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필요경비에 해당되죠.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보상금에 관한 증액 관련 소송이니까 증액 보상금 한도로 포함됩니다. 증액 보상금 한도로 포함된다. 이런까지 같이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과 5번에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양도가액이 커졌겠죠. 희생된 가치로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6번에서 첫 번째 점 보니까 이용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두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석줄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용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그리고 또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 환지 청산금 아니면 수익자 부담금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디귿에서 양도비용 이 양도비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시에 소요된 직접 비용을 말합니다. 직접 비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비용은 뭐다? 라고 쭉 적어지는데 그 적어진 내용에 해당이 돼야 직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하나 적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야겠는데 그 내용을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아시라고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오른쪽 칸 보시면 박스 안에다 적어놨죠. 양도 비용은 직접비다. 그리고 이 직접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이다 적어놨어요. 그럼 반대로 수수료가 아니다면요.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될 거고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 계약서 작성비 나왔어요. 이건 어떨까요? 글자 적어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서 직접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공증비에 대한 내용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직접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에서 이렇게 말 나왔어요. 대출 이자다. 대출 이자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또 이사 비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수수료가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은행에서 팔므로써 발생된 채권의 매각 차손, 은행에 팔을 때 된 것이 바로 채권의 매각 차손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아시면 되죠. 이게 바로 필요 경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다시 뒷페이지로 가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31쪽 봅니다.
131쪽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와요.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내용 읽어볼 때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추계 결정하죠. 추계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어느 때 적용되겠다?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 그럼 추계결정일 때는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했던 시점의 기준시가에다가 3% 곱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등기는 0.3% 곱한다는 것이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예요. 이제 내용을 볼 때 그 밑에 보시면 박스 표에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니까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로 가면서 취득가에다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더하고 있죠. 다시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다, 그러면 취득가도 매매사례가로 갑니다. 이 매매사례가는 추계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정가도 똑같게 되겠죠. 똑같게 되겠고, 또 밑에 기준시가도요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어느 때 적용되겠다? 실지 거래가일 때 적용되겠다. 그리고 추계결정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원칙적 내용으로서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로서 풀어보죠. 문제 풀어볼 때 184쪽에서 47번 문제, 이제 문제 푸는 속도 빠릅니다. 거기에서 47번에 대한 일로서 물음표 옆 보니까 적어진 것이 추계 방법 순서 적어졌죠. 추계 결정 순서. 추계 결정 순서 나왔으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다르니까 분명히 문제에서는 취득가일 때, 양도가일 때 이 말이 적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앞으로 가보니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취득가가 알 수 없음으로써 추계결정 순서를 정하라 라는 내용의 문제 키를 빼냈어요. 문제 키 빼냈으니까 이제 잘 읽을 수 있겠죠. 기억에서 문장 끝 가보니까 매매 사례가 나오죠. 그 매매 사례가니까 얘가 맨 처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귿 가보세요. 디귿 가보니까 맨 끝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 감정가죠. 감정가, 그러니까 매감, 이게 두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 끝에 가보니 뭐였어요? 환산가. 그럼 얘가 세 번째 거겠죠. 마지막으로서는요,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된 내용은 답은 2번 됩니다. 답 2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48번 갑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설명 틀린 것. 1번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가에 의한 때는 취득가액도 실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맞죠? 2번에서 양도차익을 실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는, 자, 실가니까 실지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양도 차익을 추계 가액으로서 계산한 경우, 여기는 추계에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서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감매환기다. 틀렸죠? 취득가액 알 수 없다 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요, 매감환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답은 4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서 상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여기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내용을 말하냐면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 여기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함께 취득한 것은 상가를 함께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상가를 취득한 걸 말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단어 안에가 부수 토지를 포함된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하나 상가는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양도차익을 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가를 말하니까 이때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다. 기장한다는 말은 원래는 뜻에 대한 내용이 장부에 적는다 이런 뜻인데 그걸로 알게 되면 여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한다 가서요. 상가를 팔 때는 토지 따로 양도차익 계산, 건물 따로 양도차익 계산 이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맞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거기에서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틀린 겁니다. 그 내용 조심하세요. 일괄적으로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것은 어느 쪽이었냐면 주택입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49번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에 각 물건마다 국가가 정해진 가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50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5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를 먼저 수정해 놓고 풀어드릴게요. 수정에 대한 2번 볼 때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한 가액에 의함으로써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으나오죠. 거기를 이제 고치십시오. 않은 경우라고 했어요. 수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적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연결시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하지 않는다를 지우고요. 인정한다라고 고치십시오. 인정한다라고 고쳐놓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고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 답이 2개 됩니다. 답이 2개 되니까 고친 겁니다. 자 이제 풀어보죠.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옳은 것 돼 있어요. 필요경비 옳은 것 1번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당초 약정에 의한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왔으면 하나 조심하시고 이자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 조심하실 것이 지급기일 지연 이자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조심하실 것이 나왔나요? 지급기일 지연 이자 나왔죠. 그랬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같은 말로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또 같은 말로서 필요경비 불포함. 이거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자본적 지출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함으로써 증빙을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틀렸죠? 증빙이 없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는 경우에서만 적용됨으로써 환상가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가 정하는 것으로서는 환상가일 때도 감가상각비 적용이 됩니다. 또 감정가일 때도
감가상각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배웠잖아요. 그때에서도 감가상각비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3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4번 갑시다. 4번에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양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라는 내용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채권의 상대방과 관계없이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어디다 팔까요? 은행에 팔아야 돼요.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이 양도비용으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여러분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그 다음에 52번 물음표 옆 보니까 자본적 지출, 양도비 포함되지 않는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갑시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거 수수료죠. 수수료니까 양도 비용으로서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나온 말이 재건축 부담금, 이건 자본적 지출. 그리고 3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이용편이 나왔죠. 자본적 지출. 4번에서 끝에 한번 봅시다. 문장 길 때 끝을 먼저 볼 때에 거기에서 필요경비 2로 끝났죠. 그럼 필요경비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불포함. 필요경비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답에 대한 내용은 4번 됩니다. 그럼 어땠을 때 포함되겠는가? 라는 이유로서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 제외 금액 이렇게 끝내줘야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끝에 가보니까 직접 지출한 공증비 되어 있죠. 공증비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의 수수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갑니다. 54번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 돼 있어요. 거기에서 1번 재산세는요, 필요경비 포함되지 않고요. 부당행위 계산이란 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예요.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로 간다 했으니까 시가 초과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누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하셔야 될 내용의 문장인데, 이율과세 적용 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자, 여기서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액에 대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쪽이냐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요약집부터 봅시다. 요약집 보시면 131쪽에 있어요. 131쪽에서 제97조의 2의 1항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율과세를 말합니다. 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올해 개정된 내용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 동그라미 배우자 가로 빼고 연결할 때 또는 직계 좀 비소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동산 취득 권리 동그라미, 해용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취득가액은 밑줄, 그 옆에서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 거기도 밑줄, 그러면서 증여한 한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필요경비 산입에다가 동그라미. 그 필요경비 산입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세요. 이미 납부한, 뒤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적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강의 빠뜨리신 분이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 적었으면 거기에서 요 내용과 같은 말로 해줄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문장에서 단어만 바뀌었다 그러면 틀리고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은에 대한 내용의 표현도 적어줄게요. 같은 표현에 대한 게 바로 여기에요. 이 표현이죠. 이율과세 적용되어 납부한 증여세액. 이렇게 나왔으면 같은 내용으로서 이 경우도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동그라미 2번 갑시다. 2항에서 다음 각 기억, 니은, 디귿,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1항을 1항 밑에다가 적으세요. 이율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율과세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에서 수용 단어 찾아가지고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1세대 1주택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서 고가주택 밑줄 치고 그 옆에 포함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뒤로 가져서 디귿 1항을 적용하여, 이 1항이라는 것이 이율과세였죠. 이율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세의 금액이 1항을 이율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율과세에 적용된 세의 금액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으니까 이율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예습했으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법이 나왔던 법률적 취지부터 알려줄게요.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했을 때 배우자가 증여세 안 낼 수도 있고요. 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납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여세 안 내거나 증여세 조금 납부하고 그리고 증여받았던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막바로 팔아요.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돼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까지 회피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팔았으면 그때 예전에 공제해줬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이런 취지로서 나온 법률이 바로 이율과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취지 알았으니까 볼 때에 갑이 자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해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건데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에 증여세 세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으로서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이유로서는 얼마가 있냐면 6억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증여했던 시점에서 토지 가액이 6억이 안 됐다면 증여세 납부되지 않을 거고요. 또 6억 초과됐으면 초과된 부분에서 증여세 조금 납부할 거예요. 이렇게 증여세 납부하지 않거나 증여세 조금 납부하여서 그 증여받았던 토지를 막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니까 양도소득세까지 회피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여튼 작게 보유하고 팔았다면 예전에 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작게 보유한 내용이 몇 년? 5년입니다.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자, 여기서 5년 내에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하지 않아요. 이 예전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하기 위해서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과세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보고요. 또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된 내용과 비교하려면 눕히면 돼요. 눕혀보니까 이만큼 크죠. 이 부분이 바로 뭘까요? 예전의 증여세예요. 그럼 예전에 공제해줬던 이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시점에 과세하겠다?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월과세라고 칭한 거예요. 이월과세 이렇게 칭하는데 이월과세에 적용됐을 때의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받은 자일까요? 한자일까요? 여기는 증여 한자죠. 여기는요 증여 받은 자. 그러면 포인트를 어떤 단에 잡아줘야겠어요? 한이라는 단에다가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를 안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거 계속 틀리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 잡으세요. 한자입니다.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자다. 증여 한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한자로서 포인트 잡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증여 받은 자 하게 되면 여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또 다시 볼 때 증여 한자 되는데 이 증여 한자란 말은 같은 말로서 증여자가 됩니다. 증여자의 취득일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볼 때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증여세죠. 그럼 여기서 증여세 납부했다면요.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 나오겠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의 산입. 그래서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제하는 방법은 두 방법이 있어요. 한 방법은 필요경비 산입이고요. 한 방법은 여기 세금액 산출해가지고 여기에서 세액공제 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중에서 우리에게 혜택 준 것은 여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서 누진세율이에요. 그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표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여가 낫죠. 여기다 넣어지면 여기에서 양도차익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표준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세금액이 더 낮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공제가 아니에요. 이제 조심하실 점, 여기 뭐였어요?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세공제 아니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까지 정해 봅시다. 납세 의무자, 납세 누가 되면 판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누가 팔았습니까? 수증자가 팔았죠. 수증자가 팔았으니까 납세 의무자로 물어본다면 수증자 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증자에 대한 배우자예요. 배우자 본인에게 납세 의무를 지음으로써 배우자끼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만 연대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었으면요. 그때는 연대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 본인에게 지우니까 배우자끼리는 연대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 이호가세에 적용되는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에서 작년까지는 절세 강의할 때 이 내용을 해줬어요. 이 이호가세에 적용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물, 해용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용됐으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여기에 넣지 않았으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막바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막 팔아라. 그러면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낸다. 이렇게 하면서 절세 강의를 작년에 해줬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올해 끼었어요. 부동산 취득 권리 예단이 끼어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이호가세에 적용되는 물건이 몇 개입니까? 4개 됩니다. 토지, 건물,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이제 오지 산다 만들기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세에 대한 내용이 올해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옛날부터 잘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특히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적어주면 이유가세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세 적용되지 않는 거에 해당이 되었으면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증여받은 자가 됩니다. 이유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은 수용이죠. 수용되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1세대 1주택.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한으로서 배우자죠. 그럼 배우자는 부부잖아요. 부부는 동일 세대다 아니면 각각 다른 세대다.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1세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고 주거 안정케 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유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도 음흉하게 끼고 싶어요. 끼고 싶어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죠. 고가주택 포함이라고 적어요. 어때요? 음흉한 건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음흉 기억하니까 어디요? 포함. 여기다 포인트 잡아야죠. 포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율과세 적용하여서 산출된 세의 금액이 이율과세 적용되지 아니한 세의 금액보다 적어요. 적으면 적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때에 거기에서 이율과세 적용 시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기금이 넣겠죠. 필요기금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접 비용 안 되겠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4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잠시 폈다가 보는데 뒷페이지 볼 때 뒤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210쪽) 보세요. 210쪽에서 93번 문제, 그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풀어드리겠는데, 거주자 갑이 거주자 을에게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5년 후 5년을 거치세요. 5년 내로요. 5년 내에 그 건물을 갑과 을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 경우 틀린 것 돼 있죠. 자, 먼저 선다 1번 봅시다.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보니까 을이 배우자죠. 그럼 이제 볼 때 을이 증여 받아가지고 5년 내에 팔았죠. 여기에서 을이 배우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은 이율과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율과세에 적용됨으로써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로 한다. 여기서 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증여한자죠. 증여한자니까 증여한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에서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서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배우자이었으나 양도 당시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자 여기에서 이제 증여했던 시점에서는 부부였으나 팔았던 시점에서는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서류상 이용된 건 믿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혼인관계가 양도 당시에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율과세에 포함시킵니다. 이율과세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때에 대해서 취득가액은 증여한자 되겠죠. 여기서 갑이 증여한자니까 갑이 취득한 당시 취득가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 기간에 대한 내용에서 3년 이상 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유 기간이란 말은 소유 기간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보유 기간 계산은 취득하였어야 소유되겠죠. 언제까지일까요? 양도일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취득일에 대한 내용이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자라고 합니다. 증여 한자 뒤에서 보니까 증여 한자가 갑이잖아요.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죠? 3번 맞고요. 4번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뭘 하나 더 아셔야 되냐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해서 하나 더 알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보는 것이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132쪽 봅시다. 요약집 132쪽에서 제101조 부당행위 계산 나오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가로에서 배우자, 직계, 좀 비속의 경우는 제외. 여기서 볼 때 배우자, 직계, 좀 비속에 대한 내용도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런데 특수관계인에서 제외임을 나왔죠. 왜 제외했냐 하면은 제외했던 원인은 이 배우자와 직계, 좀 비속에 대한 내용은 이율과세에 적용되니까 제외된 거예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는 배우자와 직계, 좀 비속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인 아셨죠? 뭐가 적용되니까요? 여기 이율과세에 적용되니까요. 그리고 그 뒷내용으로서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5년 내 동그라미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 밑줄,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 밑줄 치고 합계액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밑줄, 그리고 적다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자, 여기에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나오려면 동그라미 2개가 있어야 돼요. 합계액이 적다면 이 말이 있어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포인트 잡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